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바야흐로 2022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과연 2022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도 물론 궁금하실 거고 또 거기에 맞게 과연 어디가 얼마나 좋아질까 지역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중요한 그리고 귀한 정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수비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2022년 주목해야 될 소액 투자 베스트 5 지역 약 5군데 정도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꾸준히 계속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어디가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일단 내 투자금을 알아야겠죠. 투자금이 많은 경우는 제가 늘 언급드리긴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 이슈일 겁니다. 재건축이 확정됐거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이곳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금에 따라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느린 곳, 아무래도 자금의 여력이 많으면 빠를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느린 곳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네, 거기에 자산 상태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추천드리고, 구역 안에 저는 이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제 입주권 받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구역 안에 위치해 있고 매매가가 가장 낮은 구축이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낮은 구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입주권에 문제가 없는 작은 평수를 준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자본금 내지는 매매가가 낮아야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방 허물고 새롭게 바꿀 거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받고 안 받고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낮고 좀 보기에 좀 허름하지만 가치가 좀 낮아 있는 그 부분을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투자금이 소액이라면 아무래도 내 투자금이 작을 때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어렵고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래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 안에 역세권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이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과 더불어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변화가 생겨나는 곳들, 그런 곳이 확정된 지역이라면 거기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 그 부분을 선점하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후화되어 있는 곳 이 자체가,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나 주변 변화가 확정된 곳은 그야말로 이제 시세 가치가 높은 곳이겠죠. 그런 희소 가치가 높은 투자금,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낮게 설정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시면 좋으실 거고, 아무래도 신축이 전세가는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구축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2022년 투자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화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변화가 가장 커질 겁니다. 꾸준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또 이제 공공재개발, 또 다시 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장 많이 커질 곳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공급이 현재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 쪽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자산 늘리기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에 바뀌는 변화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라고 늘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낙후되어 있을지언정 그곳이 바뀌게 되면 현재의 가치보다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곧 그건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크기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투자 지역에 대해서 오늘 크게 한 5지역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곳, 그리고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겠다라고 예상되는 곳을 꼽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정 기준은 일단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금액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저의 기준은 2억 이하 정도가 이제 소액 투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일단 삼고 2억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먼저 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역세권, 현재로서도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곳들을 먼저 선점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뒀습니다. 주변에 이제 변화, 개발이 확정된 부근의 지역도 제가 지금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가격 상승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찾아봤고, 그 지역 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입지는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기가 일단 서울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변화가 큰 지역이 어디냐고 이제 다들 물어보거나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용산일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용산 안에서도 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용산 쪽을 한번 짚어드리는 이유가, 용산을 보시기 위해서는 용산 자체의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게 변하고 어디가 변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용산역을 기준으로 이 앞쪽에 용산 정비창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주거시설이 개발될 예정이죠. 자, 여기가 이제 그 규모도 굉장히 크고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 부근들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족공원도 여기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일자리라든가 실제적인 변화의 크기이기 때문에 용산 정비창을 기준으로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원효로 4가, 3가, 2가, 1가와 아래쪽에 이촌동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으로 보시는 걸 항상 추천을 예전부터 드렸고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역들은 소액이라고 불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금액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금 이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가격도 굉장히 고점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곳들, 이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계속 언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잡아서, 자, 그럼 제2의 용산처럼 좋아질 곳이 어딘지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서울역을 꼽습니다. 지금 서울역이요, 아무래도 인식이 예전에는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지금도 사실 아직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낡은 빌라라든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 교통 그리고 일자리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송상에 항상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교통과 일자리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교통 모두, 그리고 일자리 모두, 그리고 그 내용이 여타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과 같을 정도로 단일 규모의 면적의 변화로는 서울에서도 1, 2순위에 꼽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교통만 놓고 봐도 이 서울역에 GTX가 A 노선, B 노선 두 개가 다녀요. 서울에서는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서울역, 이 세 곳이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교통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TX AB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또한 서울역이 가장 아쉬웠던 게 지금도 교통편은 좋아요. 1호선부터 시작해서 상위선, 4호선, 경의중앙선, 뭐 KTX까지 모두 여러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서울 안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가 바로 강남역, 강남 쪽, 그리고 여의도 쪽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역에서는 그 지역들,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여의도를 한 번에 가긴 힘들어요. 다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이 주거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지역인데 GTX가 생기면 아무래도 강남을 손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신분당선 생기네요. 신분당선도 이제 강남과 분당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노선이 좋은 황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하철이 생기는 거고, 또 여의도도 신안산선 생기잖아요. 그쵸? 자, 신안산선도 생기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수색광명철도까지, 자, 노선이 총 5개가 생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노선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좋은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밝은 지역이 바로 이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에 항상 제가 접근을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놓고, 자,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서울역을 중심으로 중앙에 정가운데 쪽에, 아래쪽은 용산구고요. 위쪽은 중구입니다. 아래쪽에 용산구 쪽에 서계동과 그리고 이제 청파동, 서계 청파 쪽 라인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신청을 해놨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서울역 앞쪽에 서우암동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죠. 모두 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막상 이 지역에 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거나 알아보신다 그러면 헉 소리 날 만큼 굉장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가치가 이럴 정도인데 확정이 되게 되면 가치가 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들도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얘기가 공급의 규제가 공급 일변도로 바뀌면서 올해 이제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이 또 당선이 되면서 개발의 포커스를 잡아서 혜택을 많이 수혜를 입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자, 서울역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여기 아까 교통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지역이, 5개 노선이. 자, 그리고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바로 위쪽에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코엑스와 같은, 그러니까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와 같은 마이스 산업이 새롭게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과 일자리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서울역과 이 북부 역세권 둘 다에 가까운 곳에 노후화된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역과 강북 코엑스 모두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서계동, 서우암동 뭐 이런 곳들은 재개발이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닌 곳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로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근린생활시설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 같이 마찬가지긴 한데 근린생활시설이 쉽게 말하면 상가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 자체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금액이 수십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은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주택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지역, 자양동입니다. 자, 제가 한강변의 그 가치는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 그리고 청담, 삼성, 그리고 잠실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파트로 좋게 바뀌어 있지만 유일하게 빌라촌으로 계속 남아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자양동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자양 4동, 3동, 2동, 1동인데요. 자, 이 군데에서 4동이 가장 유망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자산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 가운데 큰 길가에 놓여져 있는 곳에 아래쪽인 한강변을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동의 대표적인 1구역과 2구역은 이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가 나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도도 봐야 될 거고 주변에 바뀌는 게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4동, 3동, 2동, 1동 중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4동과 2동입니다. 다만 2동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노후도가 안 맞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자양동을 기준으로 바로 구의역 앞쪽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여기가 복합시설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설터미널이 강변역에 바로 있죠.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를 포함해서 기타 상업시설들이 새롭게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확정된 호재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역에서도 최대한 가깝고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곳들이 아마 이제 4동 1, 2구역이 이제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다음에 진행할 지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1, 2구역 같이 재개발 진행될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 개발이나 변화가 확정된 곳 부근을 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최대한 역에 가까웠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한강변에 유의 깊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지역은 장인뉴타운입니다. 이쪽이 다 장인뉴타운입니다. 현재 절반 이상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 절반 정도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쪽 앞쪽에 11구역 그리고 위쪽에 13구역 그리고 8구구역 있고 그리고 이쪽에 15구역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구역만 이제 조합 설립 바로 직전이죠. 나머지들은 현재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공공 재개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예상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진행하면서 이주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이 장애뉴타운처럼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한데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 다니는 곳이 상월공역과 돌고지역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점으로 삼으시고 이 위쪽은 장애뉴타운이라서 확정이 돼서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처럼 바뀔 수 있는 곳들 이쪽 라인이 이제 석관동 일대인데 일부 지역은 이미 지금 가로정비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보다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됐었던 경험이 실제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는 소액으로 초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대신 이쪽을 보실 때는 역에서 가까우면서 노후도가 맞아떨어져서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거시설을 갖춰져 있는 그런 곳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역세권은 기본이고요.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빠를 겁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이주 수요에 대비해서 여기는 1, 2인 가구가 아니고 3인 이상 가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3룸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항상 드리고요. 1억 이하의 초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수익률로 봤을 때는 더욱더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지역은 이쪽 중구에 위치한 신당, 동대문, 청구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인데 여기들이 공통점이 있죠. 역들이 다 2개 내지 3개씩 다녀요. 신당, 청구까지, 약수까지 전부 다. 그만큼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중심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중심지 치고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8구역 그리고 이쪽 동대문 역사와 신당역 사이에 또 이제 19역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하나씩 바뀌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쪽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추천드릴 건 여기에서 자 8구역도 그렇고 19구역도 그렇고 아래쪽에 9구역도 있는데 자 역을 중심으로 역에 가까운 곳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동대문 역사 쪽 라인에 가까운 쪽에 19구역 하고 있고 청구역도 8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당역이라던가 이런 쪽에 가까운 쪽
이런 쪽에 그러니까 낙후가 심한 그런 지역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가치가 높은 곳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블 역세권 이상이면 좋겠죠. 그런 좋은 입지를 활용해서 변화의 가치까지 있는 곳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과 같은 그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 상승을 목표기 때문에 여기는 2인 이상, 1인 이상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거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투룸 이상을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여기는 좀 크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공덕역을 중심으로 마포역 그리고 합정, 망원역 부근 라인들까지의 한강변을 저는 전체적으로 일컫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을 보는 것보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형태의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노후도가 맞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후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소규모 형태로 개발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큰 틀로 잡아봤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뭔가 계속 수요가 일어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점, 그리고 한강변 자체라는 그 변하지 않는 희소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고 대표적으로 자양동과 더불어서 빌라촌으로 입지가 많이 굳어진 지역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잘 찾아보시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이 만약에 10개의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의 한 8개에서 9개 지역은 재개발이 좀 힘든 지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 일부 지역은 이미 신속통합 기행 민간 재개발을 신청을 해놨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이 근처를 보시되 추천드릴 건 이 한강변이면서 아무래도 역에는 좀 가까워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전세 수요든 실수요든 사람들이 계속 찾을 거라서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운더리를 좀 제가 넓게 잡았는데 여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입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도 가격 상승 요소가 뚜렷할 거고, 그리고 일부 지역들의 경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형태를 갖춰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후도 높은 지역은 많지 않아서 옥석가리가 필요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지역 방금 말씀한 지역은 판단이 쉽진 않아요.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춘 주택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에서 가깝고 낡은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되게 좋은 살기 편한 깨끗한 그런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학가 부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숙집이나 상가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지역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재개발할 때 걸림돌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숙집이나 상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아닌 많지 않은 지역 그쪽에로 좀 주안점을 두시면 분명히 자산에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10군데 넘게 훨씬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도 물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지금 제가 5군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가치가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찍어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 내지는 뭐 투자가 어렵다 아니면 내 보유하고 있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 뭐든 좋으니까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1대1 상담 신청을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정말 잘하시고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바빴어요. 이제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고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고 더 좋은 일들 많기를 정말 바라겠고 내년 한 해도 저도 열심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